안녕하세요. 자식에게 물려주는 주식의 이학호입니다. 네, 한 주간 잘 보내셨죠? 예, 요즘에 갑자기 또 미세먼지가 조금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, 날씨가 이제 완연하게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. 계절이 바뀌듯이 주식 시장도 계속 바뀝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뭐 그런 주식의 종목들로 치면은 뭐 메타버스, NFT, 뭐 이런 주식들이잖아요. 컨텐츠 아니면은 뭐 엔터 주식들.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랑 이렇게 메타버스, NFT라는 어떤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나왔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그 사이에 사실 그것만 갈 줄 알았는데 그 흐름을 타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기기들이 또 필요하잖아요. 예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안경 같은 거 있죠. 안경 같은 거. 예. 그런 거를 통해서 어쨌든 뭐 OLED 뭐 이쪽으로 약간 매기가 돌았어요.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약간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역시 반도체도 우리나라 주식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, DB 하이텍이나 뭐 제주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어쨌든 팹 기업들이잖아요. 8인치 웨이퍼를 쓰는 팹 기업들인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게 약간 이렇게 돌았습니다. 그러니까 종목으로 치면 뭐 덕산 네오룩스,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기판 회사들도 있죠. 그런 걸 만들려면 기판이 있어야 되니까.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회사들.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실 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를 잘 딜할 수 있는 거, 싼 거를 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질이 필요한 게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. 제 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뭐 하이닉스, 삼성전자 뭐 이렇게 있는데 월초, 그러니까 주초에 조금 흔들렸어요. 주식시장이.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컨텐츠 이쪽만 막 가면서 그래서 제 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. 밑에 그러니까 종목이 저는 많은 게 편하거든요, 마음이. 근데 종목이 많아도 보통 싸게 사니까요. 주식이 많이 싸다고 생각할 때 전 사요. 근데 그것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손절을 하든지 익절을 하든지 해서 좀 털어냅니다. 그래야지 이게 관리가 되더라고요. 아니면은 끊임없이 이게 주식시장에 내 투자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돈을 잘 안 줘가지고 예. 그래서 아무튼 현금을 좀 만드는 차원에서 좀 그랬다가 그래도 주식을 떠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저 생각하는 이유 중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. 자본주의에서는요. 이건 어찌까지나 제 생각이에요. 이건 뭐 사회주의나 삼인주의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만인이 보편한 그런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뭐 지금 정치에서는 얘기는 하지만 뭐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실제는 못 만든 현실적으로 그거를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게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죠.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소수의 승자를 만들고 다수의 패자를 좀 만들죠. 그게 자본주의가 풀지 못한 숙제잖아요. 미국에서도 더 심하죠, 지금.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죠. 그런 불평등이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뭐 사회나 정치가 해결해주면 좋은데 언제 해결되냐고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,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 데모하는 거겠죠, 사실. 아니면 집회에 나가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죠. 근데 그것만큼이나 어쨌든 자본주의에서는 주식이 꽂힙니다.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기업이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
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자본주의니까. 거기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. 이익이 바로 동기인 거죠.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. 그게 기업이 그거를 냄새를 잘 맡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의 이익을 벌면 그 이익은 주주의 몫입니다.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. 첫 번째. 두 번째는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. 주식하면 내가 사면 떨어지잖아요. 그리고 잘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다른 것만 가고 막 답답하잖아요. 하지만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. 네. 오직 그 이유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떨어지면요. 지금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많이 떨어졌는데요.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죠. 코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까지만. 이게 그렇다고 빵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솔직하게. 이게 어느 선에서는 정지가 됩니다. 바닥이 잡힙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바닥을 잘 잡으려는 노력만 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죠. 그래요. 또 오르는 날이. 그때 돈을 버는 거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물론 오늘도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예. 그럼 그런 거 잡으면 이게 노예가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모르겠어요. 그게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방법 같지 않고요. 그런 거 잘 못합니다.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거는. 그래서 어쨌든 제 거 한번 볼게요. 예. 덱스터가 역시 좋아요. 예. 덱스터가 진짜 좋습니다. 잘 나갑니다. 덱스터가 확실히. 예.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. 예.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건 대충 느낌은 와요. 왜냐면 산업이 그쪽으로 가니까. 근데 실제 이 회사 이익이 잡히냐는 거예요. 3분기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딜레마입니다.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놈은 많이 떨어지는 거는 뭐 그건 경험적으로 느끼잖아요. 얘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떨어질지 저는 모르겠어요. 너무 무섭습니다. 그러니까 팔고 싶어요. 근데 그런 마음을 좀 버린 지는 좀 오래됐어요, 제가. 수익이 난 종목을 그냥 버티는 것.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더나나 뭐 버진 갤럭틱 이런 회사도 뭐 200% 수익 났었거든요. 근데 거의 뭐 다시 또이또이로 이렇게 와요.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제가 그런 거는 잘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덱스터 오늘 조정 좀 온 것 같아요. 한번 볼까 덱스터? 아이고 5% 떨어졌네요. 아 이거 끝난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어쨌든 그리고 첨보가 좋습니다. 예. 에코프로비엠, LNF, 첨보 이 세 개가 어쨌든 2차 전지 소부장의 3인방인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영업이익률하고 ROE 측면에서요 첨보가 탑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는 그래요. 앞으로는 저도 모르죠. 예. 어쨌든 잘 가고요. 리노공업은 정말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3분기 이제 영업이익률이 41%가 나왔는데요. 리노공업이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41% 나오는 거는 정말 글로벌 탑입니다. 탑. 예. 이런 회사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0% 넘는 회사는 뭐 보통 소프트웨어 그런 데는 뭐 공장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마진이 좋죠. 그리고 제약회사 아니면 화장품도 이렇게 고마진은 아닌데 잘 나갈 때는 이랬지만 어쨌든 그런 회사들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이래요. 근데 얘는 그런 거 아니죠. 공장이잖아요. 근데도 엄청나요. 어쨌든 간에 잘 가요. 진짜 잘 갑니다. 한번 볼까요? 와 지금 거의 정고점 또 거의 다 왔잖아요. 지금 10,000원만 가면 정고점인데 진짜 아무튼 숨이 막힙니다. 네,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하이브도 잘 갔죠 요즘에.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, NFT 뭐 이런 거랑 다 연관된 거잖아요. 조정이 옵니다. 얘도 같이 오잖아요. 얘랑 덱스랑 거의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잖아요.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요. 그래서 좀 밑에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쳐냈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 코덱스 200 시장 지수만큼 가겠다는 생각을 전략으로 약간 좀 바꿨습니다. 전략을 조금 바꿨어요. 왜냐면
제가 생각한 것처럼 실제 그 종목들 좀 싸다고 생각된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코덱스 자동차 아니면 뭐 뭐 몇 개 뭐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생각처럼 반등해 주진 않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제 선택인 거잖아요. 직접 투자니까. 그래서 그쪽을 좀 빼고 이렇게 좀 코덱스 200으로 좀 지수만큼만 가자라는 생각으로 좀 돌렸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지수 코덱스 200의 비중이 제일 지금 높은 상태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. 어쨌든 간에 요렇고요. 어쨌든 요게 제 수익률이고요. 요번 주 한번 볼게요. 그럼 일단 일별로 봐서 쭉쭉쭉 하면 요번 주 이렇게 수익률 제 건데 오늘 0.06%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시장보다는 좀 제가 미치죠. 그러니까 코덱스 200을 해서 그래요. 이게 종목을 가야 되는데 시장을 이기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오늘만 봤을 때는 덱스터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. 어쨌든 간에.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그 종목이 계속 가면 좋은데 걔가 안 갈 때 다른 종목이 해지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. 그러니까 컨텐츠 주식들이 지금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뭐 그런 다들 아시는 거라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가장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거는 오늘 지옥이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. 스트리밍 오픈을 하잖아요. 4시에. 그러니까 이 다음 재료가 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. 다음 컨텐츠는 뭐가 될지. 그 중간에 지리산처럼 그거 저 재밌던데. 그것처럼 이런 게 나오면요. 흔들립니다. 그리고 디즈니도 우리나라 상륙했지만 디즈니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회사잖아요. 넷플릭스랑 다르게. 그러니까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그쪽을 통해서 내가 돈을 그러니까 어떤 영업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나 시각 효과를 뭐 마무리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게 요번 달에 어쨌든 간에 저는 요번 달에 5.8% 수익이 나고 있어요. 네,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죠. 왜냐하면 제가 늘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벤치마킹이 되는 지수를 보는 거죠. 월봉으로 코덱스 200이잖아요. 얘는 요번 달도 음봉이잖아요. 지금 이렇게 한 1% 정도.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거든요. 주식 투자에서는. 예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익률이 제일 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돌린 거죠. 더 이상 내가 더 많은 욕심을 내가지고 내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. 주식은 그걸 원하는 거니까. 근데 그건 내 안의 욕망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욕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. 그래서 제일 방법대로 좋은 거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어쨌든 이렇게 좀 돌린 상태입니다. 그럼 이거 지켜지면은 그냥 시장을 이기면서 끝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. 아무튼 뭐 상황은 일단 이렇고요.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요. 좀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. 예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쨌든 주식 투자 하다가 이렇게 카페도 하고 뭐 그리고 책도 내고 뭐 이랬거든요. 예. 근데 주식으로 해서 되게 내가 뭐 갑자기 뭐 부자가 되거나 뭐 그럴 목적은 아니에요. 저는 그냥 이 시대 2021년을 43살로 살아가는 그냥 어떤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냥 애 아빠거든요. 근데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. 저는. 그리고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직장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데?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주식을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거고 원래 했었죠. 결혼하기 전에는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된 겁니다. 근데 하다가 이렇게 좀 어쨌든 제 직장인이니까 이렇게 직장하고 어떤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어요. 그래서 오늘까지만 영상을 찍고요. 네, 더 이상 유튜브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
주식 투자가 쉽지 않고 주식 투자에 항상 어떤 뉴스, 소문, 그리고 또 때로는 누가 돈 벌었다는 자랑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. 그래서 너는 무슨 종목을 갖고 있고 너는 그래 살 때 얘기해 줘야지. 그리고 주가가 이게 흔들리잖아요. 흔들릴 때 너는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 사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체로 없어요. 그럼 나는 얼마 벌었다 나중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. 전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고, 아, 저게 너무 평범한 투자구나. 아, 근데 저렇게 해도 돈이 되는구나. 저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구나. 라는 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꾸준히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예. 그런 건 없더라고요. 하물며 뭐 전문가들이 하는 펀드도 시장 수익률보다 약간 그걸 해서 내 인생 역전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. 솔직하게. 예, 그래서 뭐 직접 투자하는 거죠. 간접 투자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지만. 그래서 뭐 그런 컨텐츠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면서 시작했는데요. 예, 뭐 본의 아니게 저는 어쨌든 애 키워야 되는 아빠고 직장이 소중하고 본업이 소중하거든요. 예,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까지 영상을 만들고 다시 또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.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몇 개 찍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끝내야 되는 게 더 도리에 맞는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요.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주식 투자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볼만 한 겁니다. 어려워요, 솔직하게. 그 중간중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. 돈을 빨리 벌고 싶겠다는 그 욕망.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. 그러니까 그 욕망의 덫에서 해방이 좀 돼야 돼요. 그런데 우리 사회가 노동만으로는 안 되는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. 물론 좋은 회사, 월급 많이 주는 회사, 그리고 또 소위 말해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다수는 아니잖아요, 솔직히. 그러니까 부동산이거나 주식이거나 아니면 요즘 코인도 많이 하던데 회사 동료들 보니까 코인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코인이 됐건 어쨌든 저는 그게 돌파구라고 생각해요. 그 돌파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. 왜냐면 내 자본을 투여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잃지 않으면서 꼭 수익이 잘 나는, 그래서 끝내는 그게 집을 사는 목적이든 아니면 노후를 준비하는 거든 아니면 가까운 시일에 여행을 가는 거든 아니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뭐 짧지 않은 만남이었는데요. 반가웠고요.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